안녕하십니까. 어제 8일날 화요일이죠. 어제 이재명의 본재판,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4개 합쳐진 이재명의 본재판 있잖아요. 김동연 부장판사, 위정교사는 따로 뗐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대장동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참 이게 갈 길은 먼데 하나하나 분리해서 제가 선고해라 나누라 했는데 아직 김동희가 안 나누네. 지금 위례만 하는데 11개월 걸렸어요. 준비 절차 빼고. 준비 절차까지 하면 지금 2년 다 돼가잖아요, 재판한 게. 근데 위례만 11개월 준비 절차 빼고. 근데 위례하고 백현동이 대장동이 비교가 됩니까?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빨리 재판을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로 하나씩 넘겨서 하나씩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제부터 이제 대장동 본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재판이 정진상이하고 있죠. 지금 어제 첫날인데 갔더니 정인만 148명입니다. 와, 정인만 148명.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명만 해도 와, 이게 148주 엄청난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1년이 몇 주입니까? 한 달에 4주 잡고 42. 야, 그러면 이게 1년이 52주, 50 잡으면 148명이면 이거면 이게 한 3년? 대장동만. 근데 FC는 몇 명이다? 성남 FC는 원래는 한 487명이더만. 제가 400~500명 된다 했잖아요. 어제 정청래 보니까 487명이더만. 이게 재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빨리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장동 하고 이제 이미 끝난 위례 2개만 선고하고 빨리 이제 FC하고 백현동을 딴 데로 넘기든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검찰이 분리 요구했거든요. 안 하면 이게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시라니까 분리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은 정인은 이제 148명인데 가장 중요한 정인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정인은 이제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 그래서 유동규가 정인 신문하는데요. 보세요. 유동규가 1번인데 정인. 1번인데 와, 검찰이 유동규한테 물을 게 3일 걸린대. 3번 재판해야 된대.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물어볼 게 4.5일이래. 4.5일. 4.5일. 재판 벌써 7.5잖아. 이게 신문하고 반대신문, 주신문 반대신문이야. 원래 재판 이랍니다. 유동규가 넣으면 주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 다시 재주신문, 그 다음에 재반대신문, 어떨 때는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문과 반대신문만 7.5에 8번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8번. 일주일에 재판 2번 한다 해도 유동규 씨만 해도 이게 8번 재판인데 그것도 기본이 그래. 근데 또 제재신문이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보더라고. 유동규 혼자서 2달 해야 되는데 148명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유동규 씨가 제일 중요하지만 와, 정인이요. 저는 한 사람이 재판을 하루 종일 하는데 8번, 10몇 번 노는 걸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요즘 이재명이 별명이 장동혁 의원이 붙였나? 이재명의 별명이 미정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정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례가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리 미정유 사건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재명의 별명이 미정유인데 제가 이게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이때까지 못 본 걸 많이 봅니다. 한 사람 정인을 8번을 부르는 게 더 부르겠지. 최하 8번. 이런 거 저 처음 봅니다. 와, 참 이게 그 신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근데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날인데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열심히 잘하는 검사들은 좀 띄워줘야 되잖아, 판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칭찬해주고 싶은 판사는 호성진. 승리할 때 호성진.
검사입니다. 호성진 이분이 공판에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측에서 아니 호성진 검사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 대검찰청으로 발령났잖아. 이것 때문에 이게 어제 또 쓸데없는 이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남지방법원의 성남지원에 그때 그 허용구 1부장 판사 이야기했죠. 성남지원이 허용구 형사 1부장 판사가 성남 FC 사건 수사 재판하잖아요. FC 사건. 거기에 검사들이 막 전국에서 검사들이 공판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들어오느냐.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검찰총장이 직무대리로 하루 발령받아 공판에 들어옵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30분 동안 싸웠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근거를 적어내라고. 허용구 이게 좌파에 좌파. 딱 이재명이 하는 말 똑같잖아. 어제 이재명이가 호성진 검사 당신이 왜 공판 들어가지고 다 주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호성진 검사가 눈에 가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 못 들어오게 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이게 막 공격적으로 그 공판 공격 질의하니까 호성진가 눈에 가신데 아니 당신 5월달에 인사이동 나가 대검찰청으로 발령 받아놨잖아. 대검의 지금 디지털 수사 과장 요직입니다. 옛날에 양석조 부장이 거쳐갔던 디지털 수사 과장으로 대검으로 영전했거든요. 호성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 대검에 갔는데 왜 여기 공판 노느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때 그 성남지원 설명드렸잖아요.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이제 관할이 없다 했죠. 그리고 이제 수사검사들이 중요사건을 공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공판이 5년, 10년 걸리면 한 군데만 10년, 5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공판이 있을 때 하루 직무대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강백신 검사가 통영지청에 있을 때 조국 재판에 계속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호성진이가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게 호성진 검사가 어떤 검사냐? 호성진이가 어떤 검사냐?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1975년생입니다. 75년생.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의 문일고등학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나왔는데 역사식의 사학. 한양대 인문대, 한양대학교 법대가 아니고 인문대. 그 다음에 서울 문일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원은 37기입니다. 요즘 이제 부부장 검사급이죠. 그러니까 노죠. 부부장 검사들이 공판 유지합니다. 부장들은 잘 안 나와요. 37기. 근데요, 요 대검에 5월달에 대검의 디지털 수사 과장으로 가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에 옛날에 반부패 3부에 부부장으로 있었거든요. 부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부패 1부, 3부가 같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판에 들어오는 겁니다. 호성진 함에게 사진을 보면 아는 분이 많을 텐데요. 뭐로 이게 유명합니까? 바로 이제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치고 들어갔죠. 언제? 2022년 10월 19일 날 김용희가 구속됐잖아요. 김용희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고 김용희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김용희 구속되고 민주연구원 그러게 압수해야 되겠다. 그게 민주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쳐들어갔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막아서 가지고 끝까지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때 특히 주철현이가 이게 원래는 고위직 검사 출신 그때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주철현 의원이 옛날에도 이렇게 정당 당사는 옛날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못한 경우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호검사 나도 이게 검사 오래 봤는데 그냥 조만할 때 물러가고 그냥 압수수색 어떻게 민주당이 당사를 치느냐 이렇게 설득했잖아요. 그때 6시간을 대치했습니다. 6시간을 호성진 검사
집행하러 간 거죠. 소관들 데리고 책임자는 호성진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게 했느냐. 야, 그 하늘 같은 국회의원이고 검사 선배인데 주철현이 한데 호성진 검사가 뭐랬냐. 의원님,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 안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권력이 굴복했으니까, 옛날에는 당사를 못 치니까 영장에서도 가라고 하니까 호성진이 하는 말이, 의원님, 그래서 우리 검찰이 옛날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고 불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배님들이랑 다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선배님 세대는 그렇게 검찰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당 권력 앞에 굴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들은 안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선배들이랑 다르고 싶습니다. 이래가 6시간을 대처하니 주천애가 아유 정말 참말로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이게 호성진 검사입니다. 검사는 이래야 됩니다. 검사가 뭐 이게 민주당사가 뭐 아니라 어디든 치고 들어가는 거지. 법에 민주당사가 뭐 청와대하고 틀립니다. 청와대는 모든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사가 뭔데? 옛날에 민주당사가 뭐 사만시대 소도 우리 도망가마 그 치해법권 있잖아. 소도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사가 뭔데? 법원에 영장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때 국민들한테 야, 저 젊은 검사 저 누구야? 진짜 기계 있네. 강단 있네. 이게 호성진 검사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재판의 실무 공판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눈에 까시니까 아니 당신 그 대검찰 쪽으로 발령받는데 왜 오냐고 어제 이게 싸웠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왜? 검찰은 뭐 전국 검찰이 하나의 조직으로 얼마든지 그 자기 관할도 없고 또 이게 그 총장의 지하에 언제든지 검사는 바꿀 수도 있고 일일 대신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어제 주장이 있었다.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호성진 검사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 우리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분들이 대검에 영전하니까 봐 디지털 수사과정으로 가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이런 강단 있는 검사들 강백신 검사, 엄희중 검사 이런 분들처럼 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재명이 자꾸 침대 재판 시간 끌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게 148명도 이재명이가 전부 부동해버리니까 전에 술집 아가씨까지 술값 정산해달라는 아가씨까지 불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가씨한테 또 막 그냥 야 아가씨 왜 웃어? 정의 왜 웃어? 내한테는 인생 진역 10몇 년 놀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제가 뭐 했습니까? 10몇 년이 아니고 30몇 년인데 그 컴퓨터 뭐 챗 GPT인가? 컴퓨터가 이게 이재명이 몇 년 물어봤더니 20년이나 했는데 그 AI도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 20년 아니야? 이재명이 쟤는 35년에서 보통 이게 가중하면 50년까지 되는 죄지. 그 20년 그는 한 건이 20년이지. 그 챗 GPT인지 뭐 공부 좀 더 교육 좀 시켜야 되겠는데 아직은 사람이 제가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 이재명의 형량은요 다 합치면요 하나만 보면 20년 노는 거죠. 그런 데 형량인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간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시간 끄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도 끄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검찰은 뭐 어제도 그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재명이가 쓸데없이 다 부르면 이제 검찰은 그걸 철회해버리면 돼요. 그걸 철회해버리면 증거를 안 내면 돼요. 꼭 필수적인 증거 아니면 안 내면 돼요. 내니까 부동의하잖아. 그럼 이게 검찰이 좀 불편한 거는 제가 신진우 재판할 때 그래 했잖아요. 검찰 보고 쓸데없는 거 내지 말고 이재명이가 부동의 못하게 꼭 필요한 이화영 진술 이런 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그 검찰도 좀 증거를 철회해가지고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법원은 특히 이제 김동연이 안 하니까 김동연이 떠납니다. 이번에 위정 교사 선고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게 김동연이 가면 새로운 판사 오면 자기가 다 못하잖아. 띄줘야지. 그럼 백현동하고 FC는 넘기고 대장동만 집중적으로 하면요. 검찰이 좀 빼내면요. 아마 잘하면 이게 한 1년 안에 1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해야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선 전까지 그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까지 최종 다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나라에 대혼란이 없다.
안 놓으면 이게 대선 후보가 재판하러 매일 왔다 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게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다. 이 말씀 드리고 그 호성진 검사 앞으로 공판 유지 책임자 아닙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적인 좀 줄이면서 제대로 그 음하게 엄격하게 공판 유지해서 반드시 이재명이가 지연죄를 받을 수 있도록 공판 유지를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